미창석유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매출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출은 0.2% 낮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1.2%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0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어, 3분기 분기보고서가 나오면서 3번 연속 선택한 중소기업들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부재를 달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미창석유는 회계 투명 모델로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입에 들어가면서 최근 경기 부진으로 한계 기업이 늘어나면서 부실을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 유인이 커지고 있다라고 그 금감원장 이복형 금감원장이 그 CEO 간담회에서 얘기했다는 거, 한 당분간 좀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고요. 내부 통제를 주의 깊게 살피달라. 내부 관리 회계 제도라는 게 있는데, 내부 그것은 이제 그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따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감사 이런 제도 때문에 그 좀 뭐 그 영업을 열심히 안 하더라도 그 당연히 이제 그 3년마다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을 바꾸기로 되어 있어서 회계법인들이 양질의 그이 감사 품질을 제공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그런 금감원장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회계 손익에서 그 표현했던 건데, 의구심이 들면 그 의구심이 확신이 될 때까지 조사를 하고 분석을 시작해야 한다. 어떤 결과가 너무 비상식적이 상식과 같은 것이라면 근본 원인 루트 코즈 분석을 해야 한다. 소득 주장은 자본주의 수치, 영업이익에 초점을 맞추라. 워렌 버핏 옹이 한 얘기를 하고요. 스캡티시즘이라는 것은 감사인의 입장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를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는 기업들이 의도적인 그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원가 회계, 매출원가 산식 때문에 그 분식회계 유혹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그 시스템적인 접근의 견해를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07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0.2%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연말 재고보다 2.5% 약간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액 16.8%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4%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373억 원으로서 20.7%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1% 상승했어요.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 숫자라면 제조업으로서는 괜찮은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가 생산성도 향상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스루풋 회계 분석의 그 목적은 원가 회계의 차이가 뭐냐, 이거에 그 중점을 그 두고 있는데, 제조 원가의 그 이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는 그 시스템 때문에, 음, 결론은 현재 그것이 이제 그 유효성이 좀 떨어졌다 하는 입장에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해서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경영형 성과를 파악하는 그 방법론으로서의 스루풋 손익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에, 당연히 강조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제가 마치 이런 방송을 하는 게 분식회계를 뭐 찾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진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목적은 그런 게 아니고 스루풋 회계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도구다. 세상이 뭔가 바뀌어야 되듯이 이 원가 회계 손익이라는 것도
이제 21세기에 좀 변화가 돼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408억 원으로서 3.2% 감소했습니다. 매출 증가하고의 차이가 마이너스 3.5%로서 이것만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금액상 스루풋은 15.1%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2.8%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공비하고 판매관리비를 더한 것을 운영경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해년도에 다 떨어냅니다. 쓴 돈은 8.1%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2.27로서 제조업이 1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것은 상당히 이 마진이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0.1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슬픈 영업이익은 373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약간 작은 2,400만 원 적은 수치가 됩니다. 이것은 얼마가 아니래도 재고가 조금 증가했다. 그리고 이 원가회계 차이가 작은 경우는 가공 비율이 매우 낮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품과 제품이 있어요. 제공품은 없네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3억 1,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1억 원이 증가했었는데 올해 3분기까지는 재고를 크게 증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공비가 배부되지 않는 재고들, 원재료, 부재료, 드럼도 별도로 분리하고 있네요. 미착 올려 있고 저장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은 2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감원이 내부 통제에 중점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재고에 대해서는 재고 관리 흐름으로서 이렇게 향후 공시를 하고 내부 관리 회계 통제에서도 이러한 흐름으로서 파악을 한다면은 내부 통제는 제조업인 경우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다. 이것을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건 경험론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제가 회사 조직을 관둔 다음에 용역을 한 것도 내부 관리 회계 제도에 대해서 한 2년간 용역을 해본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뭐니 뭐니 해도 저는 한 가지만 팹니다. 재고 관리의 투명성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신뢰성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이 MC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디카플링 합니다. 이것이 이 수료법 분석의 출발이 되겠어요. 이 ABC로 회사는 아주 가장 표준적으로 분류를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3억 1,9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기초에서 기말을 빼기 때문에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2%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8.1%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193억 원인데 소수점 한 자리로는 가공 비율이 0.9%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 재료비는 0.9% 하락한 것으로 비율이 계산됩니다.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면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연습한다 그러면은 숫자로 회계는 숫자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논리력을 키우는데 이 회계를 한번 도구로 삼아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거
그 합리적인 논리적 이 추론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결산이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논리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이 갭이 없어요. 이것이 제가 가장 바람직하게 기대하는 우리 그 모든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갭들이 있는 것들은 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두 번째 2단계에서 얘기하는 그 WCI 증감 이것이 이제 그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 비성분은 회사가 제시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소수점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일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고자산 변동 범위라는 것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상품 포함해가지고 표준화가 돼야만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3단계 검증 모두 투명하게 미창 석유는 검증이 됩니다. 그리고 미창 석유에게 저는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그 합리적인 논리력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모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운영 비용으로서 그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인건비가 5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2명이 감소했는데 7,600만 원 선입니다. 좀 내려갔어요. 아니 직원 수는. 그런데 평균 임금은 4.1% 인상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6년이 안 된 기업인데 상당히 소규모로 하더라도 미창 석유라 하면은 매우 그 회사 연조가 오래된 기업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이 기업이 절연료를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변압기에 들어가는 절연료 이런 것들은 매출액의 한 3%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고 그 윤활유를 또 많이 만드는 기업으로 다가왔습니다. 운반비가 3.7% 감소했고요. 포장비가 19.9%, 이 거의 2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공해 처리비라고 계정 과목까지 투명하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166%나 그 공해 처리비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도 투명성으로 봤을 때 환경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 공해 처리비라는 계정 과목을 따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매우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밖에 없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19.9회전으로 1.4회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르픈율도 2.8% 증가를 했어요.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동일 방향의 상승이면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이미 1단계, 2단계, 3단계 검증에 패스한 데다가 경영평가 지표 비교로도 투명회계 추론이 나옵니다. 생산성 아까 그 증가된 거 여기 와서 직계표를 만든 거고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9%로서 거의 뭐 부채도 없는 기업입니다. 올해 조금 차입금이 생겼네요. 이자 보상 비율도 79.2%이긴 합니다. 이 부채가 좀 늘어나서 이자 비용이 좀 더 늘어난 거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현금 보포율 10.7%로서 아주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50% 정도면 딱 안전빵인데 한 10.7%면은 그래도 뭐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수금 속도에 따라서 재고 아니 그 현금 버퍼율은 얼마나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은 경험치에 의해서 어떤 기준선을 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하자본 이익률은 10.7%로서 0.7% 상승했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린 것을 도표로 만들어 본 건데요. 재고 회전율과
수르폰율 상승 순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입증을 하려면은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하락 및 판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해가지고 입증을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했다면은 재고 회전율이 또 일치하도록 이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될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다가 보완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 회사는 WCI로 지금 표준화가 이미 되어 있고 향후는 더 발전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흐름 데이터로 공시를 한다면은 더 금상첨화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느냐? 입증이 됩니다. 회사가 제시한 내용을 단순 평균으로 보면은 0.2%그 하락했는데 매입 비중이 있어요. 95%긴 합니다만은 요거가 내수하고 그 수입이 있습니다. 요거를 그 매입 비중까지 해가지고 가중 평균은 내수하고 그 수입 가격을 합해가지고 또 평균을 나눈 다음에 매입 비중을 해보면은 5.1% 내려간 거로 이렇게 이제 95% 범위 내에서 5.1%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판매 가격도 단순 평균으로는 1.3% 증가했는데 윤활유가 그 매출 비중이 76%나 됩니다. 전기 절연료는 4% 정도뿐이 되질 않네요. 그래서 고무 배합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 평균을 때려 보면은 6.9% 인상을 시켰다. 이렇게 산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투명성은 입증이 됩니다. 이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하는 것도 그 예측도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845억 원 정도 매출액이 되면은 467억 원 이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이 경우 2% 재고가 연말까지 증가한다고 보는 거고요. 거꾸로 2%가 준다면은 약간 그 영업이익이 5억 8,8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기준으로 봐도 유사하게 나오는데 약간 그 작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 단가 계약이라고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38만 4천 원에 아까 원가 회계는 38만 5천 원에 판매를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463억 원 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고 회전율을 27회 전 한 1.9% 조금만 더 노력을 또 한다면은 매출이 3,912억 원으로서 478억 원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고가 준다고 해도 스루프트에게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만 따지기 때문에 원가 회계처럼 재고 증감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가 더 합리적이고 단순하다 그리고 간편하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약 단가 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 기준이 약간 작게 나오죠. 그리고 원가 회계 기준은 조금 높게 나오고요. 한 4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100만 원 단위로 얘기하면 3억 9,800만 원이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는 적게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싼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랜 분석 경험에 의한 통계치로서 4분면 매트릭스인데 슈루풋 쪽만 설명을 하면은 재고 증가할 때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했죠 조금.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더라도 스루풋 회계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 좋죠? 스루풋 회계가 저기 재고가 증가해도 조금 완화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국가 GDP 계획에도 그 투자, 인베스트먼트도 그 GDP 계산하는데 집어넣지만은 재고 증가도 늦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더라도 슬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76,600원으로 연초보다 3,700원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장부 가격 대비 34%밖에 되질 않습니다. 거꾸로 장부 가격 대비는 2% 하락했습니다. 이런 거를 봐서는 실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좀 더 올라갔어야 되지 않느냐. 장부 가격 대비 100%를 받더라도 충분한 데인데 왜 이렇게 시중에서 평가를 낮게 받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까지는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통하는 데지만은 이 주식시장이야말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시장인 것이죠. 그래서 제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경영성과가 오른 거, 임팩트를 경영성과 미래 가치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이 정도는 좀 올랐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들어보는 거죠.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유재순 씨가 25.84%를 가지고 있고 최명희 씨가 10.5%, 그다음에 피델리티 이 퓨리티안이 10% 가지고 있고 에노스 홀딩스라는 데가 10%. 이게 외국계 같습니다. 그리고 미창석유 자기 주식이 13%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아마 그 피델리티나 그 어, 애니오스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메릴린치 등도 들어와 있고 32.43%나 외국인들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상 미창석유 이 3분기 공시된 내용에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한 기업의 모델로서 미창석유가 밝게 빛났습니다. 이런 회사를 많이 찾게 되는 것이 또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